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피곤이 가득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3월이니까. 아, 맞아. 3월스럽게. 네. 그렇죠. 되게 계약을 했다는 느낌이. 네. 저희는 1월 1일 시작, 구정 또 한 번 시작. 3월 2일 계약 시작. 네. 근데 진짜 3월이 진정한 시작 같기도 해요. 약간 봄을 기다리는. 4월 5일이 진짜라니까요. 꽃이 펴야 진짜. 네. 그때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네요.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세 번의 시작을 지금 약간 다 놓친 기분이어서. 아, 정말. 그래도 제가 올해 딱 되고 나서 이상하게 좀 책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야금야금 4권을 받았는데 그 4권을 제치고 완독한 첫 책이 결국에 선물 받은 책 말고 제가 전자책 읽던 거부터 읽었는데 네. 그 김영하 작가님 에세이 이제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딱 읽어봤는데 그냥 책 내용은 책 내용이고 네.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한 번 사는 삶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좀 좋을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좀 좋을까? 이런 생각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자르면 되니까. 1000년 사는데 한 번이야. 100년씩 10번 살 수 있어.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100년씩 10번. 궁금했습니다. 왠지. 변화를 줄 수 있어서? 1000년 한 번이면 늙은 채로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늙는다는 가정하에. 도깨비의 그 느낌처럼. 영원한 신처럼. 공유가 900 몇십 년 사는 걸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100년씩 10번. 이유는?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김 PD님은요? 기억이 연결되면은 10번에 100년이 좋을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되면 1000년에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똑같은 100년을 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10번을. 리셋한다고 했는데 리셋이 안 걸리는 거지. 나는 똑같았어. 또다시 그렇게 살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그 책에 제가 이런 문장을 확실히 좋아하나 봐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제가 엄청 진짜 두렵다고 생각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근데 지금 약간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꽂혔겠죠?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 늘 생각하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흘러가게 두었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악몽을 문장으로 옮겨 쓰기 시작하고 나서야 내 안의 어둠은 조금씩 질서가 있는 이야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정리벽이 있나 진짜? 김영하 작가 그린 거죠? 네. 그래서 호러물을 쓰는구나. 왜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쏟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가들이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해서 무의식을 드러내주죠. 네, 그러니까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을 해소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김영하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같은 유형일 거예요. 사고형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컨텐츠 여러 군데서 볼 때. 그래서 어쩌면 그가 하는 말이 더 내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일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생각의 결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생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사고형의 언어잖아요. 그렇구나. 필요, 사고형의 언어입니다. 의미, 3번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쓸모 약간 이런 거. 그럼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나를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같은 유형의 작가가 쓴 말을 보면 그분이 먼저 간 인생을 내가 조금 그래도 앞당겨서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의 언어로 쓴 거는 그걸 봐도 무슨 말을 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야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인생에서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고 사는 대로 생각해버리면서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요. 한 시간 한 시간이 난 되게 소중한데. 근데 그래놓고 제가 너무 막 사는 것 같은 거죠. 이상은 그런데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다른 분이랑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박혀있는 시간 자체가 저보다 기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회사원들의 일일 평균 실질 근무 시간
그런 거 통계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 약간 가짜 노동 같은 그런 맞아. 거 말씀하시는 거죠. 2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밖에 계신 최 PD님은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평균이니까 정말 가짜 노동이 많다는 거죠. 기준이 높으신 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다들 그런 착각을 해요. 나의 인생은 내가 다 알잖아요. 오롯이 나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밤 자다가 중간에 나의 그 모습까지 대부분 다 아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진 어떤 그들의 게시물이나 그들의 그 한 조각의 파편 같은 언어나 이런 데서 내가 그들의 삶을 약간 환상처럼 상상해가지고 그들의 삶은 되게 완벽해 보이고 나는 빈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대부분 느껴서 너무나 갓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갓생을 안 살아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나? 그런데 그것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면서 스키장이 망해가는 이유 뭐 이런 거를 누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가항력이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게 극복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온칠기삼이 아니라 온구기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 갓생이란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도 사실 공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산다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삶이 가치 있나? 라는 생각 가끔 저 할 때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애국가 들으면서 예전에 TV 마칠 때 애국가 나왔거든요. 눈물 흘린 적도 있고 왜 리어카 끌고 가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서 막 뭉클한 적도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되게 열심히 살려고 나름 노력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특별한 인생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럼 삶이 의미 없나? 갓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의미 없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그 먼 조상들 모두 다 어떤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삶이 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면 의미가 없나? 자, 이거를 머리형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바꿔보도록 네, 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지 않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비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길 뭘로 채우고 싶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네. 근데 이거를 채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빈 시간으로 둬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싶은 건지 약간 후자면은 더덕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결국에 요즘에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여행하면서 이게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고정적으로 뭔가 루틴화되어 있는 환경이니까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나한테 잘 설계를 해두면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에서 내가 매번 제 노래에 습작을 공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시간을 제가 못 쓴 거죠, 노래를. 그러니까 또 다른 소재를 갖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빈 시간에 나는 계속 곡 작업을 하고 싶다. 인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는 창작의 개념인데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맨날 또 이렇게 소비하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 악상 또는 글이 떠올라요? 저 자기 직전에 그래서 자기 이제 직전에? 메모장에 막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산책할 때 약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운전할 때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사람이랑 수다 떨면서는 어떠세요? 그때도 가끔씩 잠깐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빈도가 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산책이 훨씬 빈도가 높다. 혼자 걷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네, 혼자.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네. 그때 뭐가 떠오르건 안 떠오르건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 네, 그것도 잘 될 때는 진짜 잘 나가는데 요즘에는 진짜 피곤했어서 그랬어. 맞아. 너무 힘들어. 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쉬어야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일을 하는 것도 다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제가 또 약속이 딱 있으면은 거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절 못 하는
에어리어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작년에 또 바빴으니까 그때 미뤄뒀던 약속들이 그나마 한가한 1, 2월에 약간 몰렸는데 여행 2주 빼고 나니까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를 이제 다 약속을 잡아놓으니까 일도 하고 나가고 바빴겠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산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계속 들어 누워있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꾸 막 컨텐츠 같은 거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드라마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한심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도 안 한심해.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나도 살지. 숨을 쉬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루틴이 어그러진 게 잠을 하루에 진짜 많이 자고 못 자고 많이 자고 못 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나요?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것도 관계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사이클이 조금 달라서 꼭 24시간이라는 사이클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박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꾸 뭘 하나 한다고 해도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뭘까? 엄청 찾아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거. 이거를 너무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내려놓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에 하나씩은 내야 돼 라는 강박. 그래서 그 습작을 여기서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이면 그렇게까지 타이트한 일정이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 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 2소절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 후렴만 부를 수도 있고 이럴 테니까 이 보니레터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노래를 좀 가져와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코드 진행까지만 만들었어요. 훌륭하네. 허밍으로라도 좀 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멜로디를 아예 못 만들고 코드 진행만. 네,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코드 진행만 만들어 놓고 기타가 있으면 코드 진행을 좀 들려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처음을 또 잘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한국인 특. 완벽하게 뭘 맞아요.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못해. 나도 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그거 들었거든요. 제 팟캐스트. 네. 그 제일 최근에 올라와 있는 게 발매 딱 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들으면서 오는데 아유 그래 네가 이랬는데 약간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말한 것처럼 다음 달에는 내가 2소절이라도 가지고 좋아요. 사실 이렇게 마감을 찍어 놓으면 하긴 하니까 네. 어떻게든.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제가 입 밖으로 안 꺼내서 결국 안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왜냐면 그때 운전하실 때 여행 때 제가 조수석에 자주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미 이거를 GPT랑 얘기하면 설계를 끝냈어요. 근데 제가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다음 팟캐스트 날에 못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또 주셨는데 제가 약간 못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걸 입 밖으로 못 꺼냈어요. 생각이 또 많기도 했고 그때는. 근데 오늘 입 밖으로 꺼냈으니까 다음 달에는 또 뭔가 달라진 채로 오지 않을까. 그럼요. 참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 사람들마다. 맞아요. 각자. 제가 쉬운 거, 기피디님 쉬운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저걸 왜 저렇게 끙끙매면서 돌려 계속 생각하지? 나는 한 방에 나왔는데 싶은데 기피디님 저를 보면 쟤 왜 이렇게 대책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분야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곱씹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님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곱씹어요. 맞아요. 요즘 좀 많이 덜해졌지만 좀 그런 편이고 그다음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이거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가장 잘 마무리 짓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되게 많이 이것저것 찾아보거든요. 근데 저의 빈 구석은 이거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지 설계할지는 없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완성도 있는 저 머릿속에 그림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면 기피디님이 이제 저를 그래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지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또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작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1월 1일에 한 번 확 아프고 나서 그러니까 1월 1일을 활기차게 시작하진 못할 망정 링거를 맞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선택보다
네가 노래를 진짜 만들고 싶으면은 그거에 맞게끔 뭔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는 돈으로 모든 걸 선택하지 말자. 근데 3월인데 제가 다 돈으로 선택한 거예요. 3월까지 저를 지켜봤을 때 다 돈 버는 선택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약간 아유 거기에서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을 멈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재테크 관련되는 책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읽어야 될 책은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김승호 회장 같은 분들이 쓴 돈의 속성. 책들, 그렇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인드셋 개념. 그렇죠. 예를 들자면 보이님의 지금 선택이 틀렸냐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맞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고 이 정도는 투자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것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줄 세웠을 때 정말 많은 돈이냐 이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굶주렸던 시절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꾸준히 해나가려면은 이 돈 버는 일에 힘을 좀 빼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실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을 트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어떻게 힘을 쓸 것인가로 방향을 트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선택 얘기를 했었잖아요. 빈틈 얘기했었고 빈틈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채우는 건 좋은데 뭘로 채울까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결이죠. 맞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쓰면서 무언가를 세팅하고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내가 약간 슈퍼바이저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조금 더 익숙해져서 수월하게 돌아가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이만큼 힘을 넣었는데 똑같은 일 하는데 내 힘이 확 줄어서 힘을 안 써도 되네 이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 이게 다 다를 거잖아요. 패턴이. 그럼 그 패턴을 내가 인식한 다음에 힘을 덜 써도 같은 효율이 나는 것들을 좀 많이 해놓고 나머지들은 또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로 또 배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서 편안해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 좀 맞아. 수월해지는 게. 있을 텐데 분명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책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시간을 뭘로 채우지? 아니면 내가 돈을 향해서 달려. 좋아. 달려. 그런데 어떻게 달리면 내가 그래도 좀 원하는 데 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관점을. 네. 그걸 하고 말고 끊고 말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돈에 대한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멈추면 난 불안할 거니까 그걸 맞아. 멈출 수는 없고 맞아요. 그럼 그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유가 생겼는데도 그 허기가 안 멈춘다. 이러면 내 감정 속에 무언가를 또 내가 다시 컨트롤 한번 해야 되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결국은 구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을 위해서 그 구도자의 길을 가냐 하면 늘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걸 하는 거거든요. 늘 평안하게 이렇게 막 울렁불렁하지 않고 평안해지도록. 그러려면 나를 움직여서 막 나를 막 폭풍처럼 가게 만드는 나의 핵심을 내가 딱 바라보면서 내가 또 똑같은 데서 이러네 하면 이거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짜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그거를 빨리 사그라들게 또 이러네 하면 사그라들거든요. 내가 바라보면, 바라보면 그 패턴을 내가 인식해버리면 빨리 사그라드니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되 아무리 해도 허기가 져서 계속 노력해도 불안하면 약간 이 패턴을 내가 인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지를 패턴 인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긴 제가 돈을 버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제 불안함의 근원지를 돈이다라고 제가 찾았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책도 읽고 돈을 버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웃기기는 한 것 같네요. 약간. 근데 우린 현실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 뭐 애니어그램적 봐도 기준으로 봐도 그래요. 가슴형들이 외부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사이코패스가 되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구한테 민폐 끼쳐요. 그렇죠. 손가락 쪽쪽 빨고 살던지. 자명이 중요시하는 게 기준인데 기준을 내려다보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걸 인정을 하되 과하다 싶은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과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한 데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어느 부분에서도 그렇지는 않고 근데 적당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아. 그 과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에서 오는 것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이쯤 됐으면은 이만큼의 맞아요. 성과가 따라야 되는데 아직 나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다고 느끼니까 그 제자리라는 것이 어떤 그 시점에 머물러서 그 언저리에서의 발전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뭔가 큰 발전을 못 이뤄내고 있으니까 겁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왕가 사는 남자 천만 되고 나서 그 장항준 감독님의 가치관 이런 거가 엄청 쇼츠나 릴스로 많이 뜨더라고요. 장항준 감독님이 했던 말이 남들이 볼 때 큰 어떤 성공을 이뤄내는 그 나이대가 보통은 50대 후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대 때 성공하고 막 20대 때 막 정점을 찍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50대 후반 뭐 60대 때 내가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니까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나이니까 그때까지 안 가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근데 그분이 약간 그때 저렇게 1000만을 찍는 걸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때 될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면서 어쩌면 내가 정말 지나치게 조급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다그치죠 우리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운국이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운때가 맞아야 돼요. 맞아. 운때가 맞아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많으면 칭찬을 자주 해줘야 돼. 그냥 막 계속 다그치지 말고. 네. 근데 모두가 뭐 당연히 1000만 영화를 만든 감독이 될 필요도 없고 맞아요. 다 빌보드에 갈 필요도 없지만 무엇이 이렇게 나를 자꾸 속박시키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너무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50대쯤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면 너 너무 젊어 너무 예쁜데 왜 그렇게 조급해 이렇게 얘기해줄 거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 아 근데 아직은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늙기 싫은 거예요. 외모적으로도. 그러니까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끔 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네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이가 두렵냐라고 생각하면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준에서 사실 일 커리어보다 결국 또 결혼, 육아, 출산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해야 할 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서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게 좀 적잖아요. 그래 사회적인 프레셔가 우리나라가 맞아요. 좀 많긴 많아요. 그 외화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요즘 더빙한 거 보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어가 조금씩 들리잖아요. 특히 이름 부르는 건 들리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엄마 아빠는 맘 데디라고 부르고 보통 이름은 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프레셔가 줄어드는 거지. 야, 그럼 엄마 아빠는 서양도 사회적 프레셔가 있다는 뜻이네. 사회적 이름인 거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 선배님, 뭐 네. 무슨 누구 대표님,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부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쇠뇌를 좀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몇 살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나. 맞아. 아까도 결혼을 몇 살에 하셨고 막 이런 얘기 막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느 나이 때 뭘 해야 된다는 거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추세가. 네. 맞아. 아까도 잠깐 딴 분 얘기하다 동거 얘기도 했었지만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약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야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 많고.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변화하는 거지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건 쉽진 않은데 나 스스로 세뇌시켜야지. 맞아요. 각자 생각하는 그 압력들, 나는 계속 거기에 자꾸 밀려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그 압력들을 딱 직시하고 눈 똑바로 바라보면서 왜 그런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결혼 그 챕터에서 사회적 압박보다 스스로가 진짜 압박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내 내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왜 그래야 내면을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꼭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거 저희 딸도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봐야 까여요. 그래서 사실은 멋진 언니들을 많이 두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물론 각자의 불안함이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실상 주변에 막 결혼율이고 출산율이고 다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아기 낳는 사람도 많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이제는 선택의 영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오답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지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있는 것 같은. 인생에서 오답은 없어. 오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지금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답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내가 살아가는 그냥 발자국일 뿐이지. 그 매 순간에 집중하고 그때 선택을 잘하는 오늘의 주제가 선택이니까 그게 미래까지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선택일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앉을 걸 잊고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려운 걸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계속 그 균형을 잡아야 돼. 안 할 수도 없고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하는 중간.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안 하고 다 해벨레 하고 살면은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노력을 한다고 뭘 너무 잘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서 내가 항상 뭔가를 하되 그냥 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걸 곧대곧대 느끼면서 너무 이상적인 말을 하네. 그 WBC라고 아세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거에서 몇 년 만에 17년 만에 8강을 진출하는 거래요. 그동안 굉장히 못하고 있었다는 걸. 초반에 그렇게 잘하더니. 어쨌든 그런데 그 해설해 주는 사람 중에 오승환이라고 마무리 투수로 유명하던 선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뚫어야지만 8강을 가는 거였어요. 2점 이상 내주면 안 되고 5점 차가 나야 돼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이겼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7대2로. 와 진짜? 오승환이 뭐라 그랬냐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 자기도 많이 경험해봤고 한데 목표에 집중하지만 늘 하던 대로 하라고. 말이 쉽지. 근데 진짜 맞는 말이긴 하다. 맞아. 목표에 집중하지만 하던 대로. 맞아요. 무슨 힘든데. 근데 그걸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바른 선택이길 바라기보다는 이것도 연습이야. 그리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피드백을 스스로 받아보는 거죠. 이런 걸로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다음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네. 이걸 자꾸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뭐 매몰돼 있거나 집착하거나 이러면은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겁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때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당신 인생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책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찢어버리고 싶어. 몹쓸 책이 있었거든요. 태워버려야 돼. 다 모아서. 그게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그때 뭘 세팅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마들이 그거에 좌지우지돼요. 그런 말에. 맞아. 근데 내 인생도 지금 뭘 선택했는데 잘못됐어. 큰일 안 나거든요. 얘를 얼마든지 그 다음에 보완하고 보충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게 아주 사악한 길이 아니라면. 잘못된 길을 진짜 이상한 길을 가면 인생 망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최선을 다하려다가 차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3선을 선택한 거잖아.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2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3번 반복한다? 괜찮아요. 3번도.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복귀를 안 했나? 바둑 둘 때 복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매번 어떻게 맞아요. 최선을 엄청난 야구 선수도 3할인데 10번 중에 3번인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매번 맞아요. 안타를 쳐요. 말도 안 되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빈틈을 생각하시면서 채우시면 되지 않나. 거기를 뭘 채워두면 좋을까. 근데 특히 창작일이라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저희 집 한번 초대할 때 오실 때 좀 일찍 오세요. 앞에 제가 만든 정원은 아니지만 정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거 다 걸으려고 그러면 1시간 넘어 걸릴걸요. 그렇게 쭉 한번 때에 맞춰서 오시면 연꽃도 펴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압니까? 들어오면서 유레카하면서 들어오실지. 곡이 떠올랐어요. 악상이 떠올랐어요. 진짜 약간. 맞아요. 근데 결국은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곡을 쓰면서도 이제 한 곡 냈으니까 다음 건 좀 더 멋진 거, 좀 더 좋은 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유치해 보이는 것들을 또 제가 이미 나오기 전부터 커트를 많이 시키니까 결국에 지속하려면은 좀 유치한 것도 나오고 맞아요. 이상한 것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제 스스로 많이 커트를 쳐왔던 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동요라도 들고 오는 걸로 해서 앞에 방송 같이 하셨던 분도 2번째 책을 쓰시기로 지금 기획은 돼 있고 계약서는 안 썼지만 거의 뭐 결정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검열하지 마시고 그냥 다 쏟아내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덜어내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번 책도 보셨죠? 네네네. 집에 있어요. 꽤 두껍잖아요. 네네. 그게 2배짜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낸 거예요. 편집자랑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신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권해드렸던 거 그냥 똑같이 가세요. 맞아. 차라리 그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구나 하면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나면 또 좋은 책이 나올 텐데 또 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병맛 개그를 좋아하시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 같다. 아니다. 막 쓰다 보면 나올 거다. 그럼. 또 나오지. 내 색깔은 나오지. 일단은 맞아요. 해보는 것으로. 네. 기대하면서. 기대가 돼요. 네. 다음 달을 우리는 또 오매불만 기다리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금방 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네, 그럼요. 올 때마다 아주 가뿐하게 돌아갑니다. 네, 다행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